그런 다음에 얘들은 탁 이러면서 압니다. 자, 3만원까지 가자! 쭉 가는 겁니다. 뭐 중간에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등을 딱 보면 막 개미가 막 수천 마리 막 안 보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했던 전투와 개미의 시체들입니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다 잃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에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났다. 그러면 2천만 주 거래량이 일어났으면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연휴라서 그냥 자기 좀 뭐해서 그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매물대랑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매물대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왕 찍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계속 좀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어떤 거고 의미가 어떻고 뭐 일목균형표는 뭐 의미가 어떻고 RSI는 의미가 어떻고 만약에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좀 오픈 퀘스천도 던지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매물대입니다. 시체들이 전하는 말 의미심장하죠. 매물대가 뭐냐면 이제 대기매물이라고 표시하는 HTS도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뜻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매물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매물이라고 하시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매물이. 누적 거래량이라고 하시면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 차트인데요.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이 키움을 쓰기 때문에 키움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이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네모난 약간 좀 바 차트로 돼 있죠. 바 차트로 돼 있고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고 퍼센테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는데요. 요 매물대, 요 가격대에서 12억치가 아니지 12억 주의 거래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이 화면 안에 있는 전체 거래 중에 17%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매물대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이게 뭐 복잡하게 계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추가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일단 차트에서 캔들을 더블 클릭하십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유형이 나와요. 유형에서 매물대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매물대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10개로 합니다. 뭐 50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막 바퀴벌레처럼 막 쫙 될 거예요. 이거는 팁인데요. 차트 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면 정말 직관적이지 않은 아이콘인데요. 저걸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설정하셨던 보조지표라든가 차트의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장하셔서 자기가 보고 싶은 뷰로 볼 수 있어요. 저렇게 클릭하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물대가 제일 긴 곳 말입니다. 거기서 거래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주가에서 발생한 거래량들의 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10만원의 거래가 100만 주가 됐다. 그러면 매물대가 10만원의 거래량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 거래가 쌓이다 보면 이 통계가 약간 흐리멍텅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랜덤 수를 뽑아낸다고 했을 때 그 컴퓨터 하신 분은 난수 아시죠? 난수표. 그 컴퓨터가 랜덤을 발생시키는 로직이 기본적으로 하면 컴퓨터는 랜덤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랜덤 수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수표라는 거에서 숫자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랜덤인데. 그래서 막 게임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런 난수표를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난수표로도 정말 많은 트라이를 해보면 랜덤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래가 쌓일수록 비록 종가 기준으로 만든 거래량의 합이지만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막 뭐야 뭐 이게 뭐 토테미즘처럼 막 숭배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서. 그러면 당연히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치열했던 전투와 개미의 시체들입니다. 이게 결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다 잃고 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물려있는 거는 늘 개미의 몫이에요. 그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뇌동매매 하지 않는 이상 호가를 올려서 사시나요? 그러니까 자, 어떤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속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시나요? 그냥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10,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밑에 매물대가 두터우니까 호가창이 두터우니까 밑에 겁니다. 그냥 저 밑에 걸어요. 그러니까 가장 두터운 호가창 바로 위에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터운 호가창 밑에 걸면 안 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두터운 호가창 바로 윗 호가에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장가로 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뭐 나는 쿨하니까 하고 시장가로 사실 수 있지만 마치 뭐 카드 일시불 하듯이 대부분의 개미가 밑에서 삽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주가가 막 상승할 때는 어떻죠?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가 아닌 돈이 좀 많은 세력이라고 하면 너무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기관도 세력입니다. 걔네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시세를 띄워요. 띄운 다음에 그 시세로 고착시키고 그 매물대로 그 다음에 팔아넘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작전 음모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긴 시장이에요. 시장. 매점 매석에서 시세 올려서 파는 게 정당한 자본주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할 이유도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물대에 걸려있는 애들은 개미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방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추세 상승할 때 매물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어떤 강사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전문가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전문가가 쓴 아티클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그분의 컨텍스트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승할 때 그 컨설트 파티라고 하거든요. 세력을 외국에서는 컨설트 파티를 뭐 포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컨설트 파티라고 하는데 걔네가 이 호가를 올려가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상승할 때 계속 호가 올려 사는 개미는 없습니다. 급등할 때나 사지. 그러니까 추세 상승할 때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막 먹어가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생성되는 매물대는 개미가 아닙니다. 물려있을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는 그 가격 그 위로 올라갈 거 알거든요. 얘들은 종착역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매집을 하기 시작하고 시세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만 원부터 매집을 했다. 그럼 10,000원에서 막 9,000원, 11,000원 왔다 갔다 횡보하면서 매집하겠죠. 그런 다음에 얘들은 탁 이러면서 압니다. 자, 30,000원까지 가자. 쭉 가는 겁니다. 뭐 중간에 막 이렇게 가다 보면 등을 딱 보면 막 개미가 막 수천 마리 막 안 보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아우 지금 뭐예요? 그러면서 막 흔들어요. 등을 흔들면 개미들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그런 추세 상승에서 매물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지를 할 거야. 약간 의미가 좀 부여가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추세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의미 부여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고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미가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왜냐?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거든요. 야,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비싸고 너무 높아. 했던 주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나 사볼까? 그 대부분의 그 트레이더들이 그렇습니다. 세력은 절대 안 그래요. 세력은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낙폭 과대 바이 아무도 안 이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걔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는 건 개미입니다.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잠깐 언급 드렸는데 개미가 사면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개미가 사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니까 개미가 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했을 때 보면 매동이 개미가 뭐 엄청 샀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 약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인 기관이 던졌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보고 싶은 개미들이 드글드글하네 막 다 산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왜일까요? 예,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럴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개미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놓고 물리죠. 여러분 물렸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거의 떨어질 때 사서 물리셨습니다. 아유 싸다. 좀 싼데? 예전에 5만원 했던 게 지금 4만원 하니까 싼데? 그러면서 20%나 할인하네? 뭐 이러고 사잖아요. 나중에 보면 3만원, 2만원 돼 있죠. 살려주세요. 뭐 구조대 안 오나요? 뭐 게시판 가서 막 뭐 매층 주민입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매물대에 그 저항선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하락할 때 매물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상승 주도하는 그 세력들이 있으면 하락을 주도하는 건 개미입니다. 개미. 그러니까 주도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하락의 피해자, 하락의 주체, 하락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개미입니다. 개미.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의 매물대는 의미가 있다. 상승할 때 매물대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약하다. 사람들이 기준점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지 무언가 안정적이잖아요. 국경도 그어야지 이까지 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호한 걸 싫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란 게 나왔잖아요. 뭐 선을 쭉 긋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식이 올라가는데 그냥 직선을 그으면 거기에 맞고 막 움직이잖아요. 좀 웃기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묵적인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야, 이거 기준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정해서 상승할 때는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거야 라고 지금 머릿속에 다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얘기가 번지는데 그냥 매물대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상승할 때는 세력이 호가를 먹어 올리니까 물려있는 개미들을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탈출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매물대, 형성된 매물대는 개미의 시체가 아니다. 탈출한 개미들 시체가 아니죠. 근데 하락할 때는 개미들이 막 미친듯이 받아 제낍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보면 오씨 뭐야 벌써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개미들의 시체예요. 그건. 이게 제가 계속 참고하는 외국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딩 인 뎁스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이 볼륨 프로파일을 이렇게 활용해라 라고 또 팁을 주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냐 한번 보시죠. 그 서포트와 레지스턴스가 뭐냐면 지지와 저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쓴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볼륨 프로파일을 추세 트레이딩에서 쓴다. 그러니까 추세를 딱 형성해서 올라갈 때 아 이쪽이 매물대구나. 약간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렌드 트레이딩이 상승 추세만을 타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레인징 프라이스. 그러니까 여기 가격부터 여기 가격까지 좀 끈끈하게 컨솔리데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물대의 사이라고 해야 되나?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는 매매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뭐 탈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선을 깨면 손절을 하고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면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스탑로스를 적절하게 써라 라는 겁니다. 뭐 위에 얘기랑 똑같죠. 한번 차트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동성제약이네. 삼성전자인데 이걸로 보시죠.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뷰로 봤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뷰를 보면 이게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이 한 화면에 있는 걸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매물대가 더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24,000원에서 2만원 사이가 가장 두터운 매물대잖아요. 여기가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딱 봐도 그렇죠. 거의 고점 부근이었죠 옛날에. 근데 이렇게 하면 달라요. 예, 이렇게 하면 뭐 18,000원에서 뭐 23,000원 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볼까요?
자, 하락이 끝나고 상승입니다. 상승할 때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이거 상승을 해버리네. 매물대가 계속 변하는 거 보셨죠? 이게 화면에 따라서 매물대 길이가 달라요. 자, 하락할 때 쭉 하락할 때 이때 다 개미가 잡겠죠. 세력들은 조금씩 던지고, 얘들이 더 올릴 의도가 있는지 더 떨어뜨릴 의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거를 예, 추측할 수 있는 분이면 점쟁이죠. 예. 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할 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매물대, 매물대 제일 긴 거, 그리고 여기에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자, 6,000원 동성제약이 나중에 4만원 가고 이런 건 잊으세요. 그런 거는 정답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 이때 당시 오늘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가격은 4,955원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이 거래량이 합쳐보면 거의 한 1,900,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막 1,500만 주 막 이렇게 일어났죠. 예, 이거 다 더해서 이 가격대에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났다. 그러면 2천만 주 거래량이 일어났으면 거래량에 대한 이해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나? 그러니까 2천만 주의 거래량이 일어났다는 거는 2천만 명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거래는 제가 파는 걸 남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면 컴퓨터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때 설명드렸네. 컴퓨터랑 거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랑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6,000원을 그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6,000원 매물대를 뚫으면 여기 시체를 다 밟고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뭐 이 매물대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아요. 뭐 MACD만 보고 매매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시면 또 저놈 저 매물대로만 매매하네. 근데 매물대로만 매매하셔도 돼요. 예. 그래도 돈 쉽게 잃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기준으로 잡아도. 자, 그럼 6,000원 돌파하는 거 보는 거예요. 6,000원 한번 터치했죠. 이 새로 생성되는 매물대는 잊으세요. 이때 거래량이 500만 주입니다. 500만 주니까 2천만 주가 물렸다라고 가정할게요. 2천만 주가 물려 있는데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1,500만 명이 남았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시 찌르고 여기까지 또 왔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2차 구조대가 왔으니까 여기 물려있던 애들이 던지겠죠. 거래량이 한 100만 주? 600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400만 주가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주가 터졌죠. 그럼 1,000만 명은 지금 한 명당 한 주 샀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은 지금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을까 약간 이러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1,000만 주는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뚫자마자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으면 만약 호가창을 보고 있었거나 자동 매수로 걸어놨으면 이때 매수가 됐겠죠. 딱 매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매물대가 생겼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무시하셔야 돼요. 예, 무시하셔야 돼요. 예. 이때부터 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는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상승을 하죠. 예. 상승 어디까지 하나? 자, 이제부터 하락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락 시점까지 가볼게요. 하락 아니네요. 아직. 상승을 했어요. 예. 지금 아까 저 가격대에 샀는 분들은 지금 3배 이익이죠. 3배 이익. 이게 대표 작전주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동성제약 분들 제가 사랑합니다. 예. 광역각 치료 화이팅. 자, 하락을 시작했을 때로 가볼까요? 여기 하락했네. 자, 탁탁탁. 자, 여기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매물대가 여기 형성됐어요. 지금 하락의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어보죠. 이거 사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깼죠? 깼으니까 여기 또 매물대가 추가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못 뚫어내면 더군다나 이게 다 합치면 이것도 2천만 될 거예요. 거래량상. 이 매물대를 박살낼 만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물린 애들이 구조대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상승하는 건 페이크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뭐 근데 물려있는 게 아니고 세력이면 관계없겠죠. 지편이 왔다 가는데 뭐 타지는 않겠죠. 뚫었어요. 거래량 거의 500만 주 터졌습니다. 500만 주가 터졌는데 아까 그 매물대를 뚫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아무튼 예, 일단 보시죠. 뚫었어요. 그럼 이제 홀딩하는 거죠. 여기서 그 매물대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상승할 때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매물대가 두터우니까 여기만 지지하면 되나요? 쭉 올라가죠. 이거 거의 고점이네. 아, 맞네. 다 왔네. 이렇게 되면 자꾸 이 매물대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두터우니까 사야겠다라고 해서 샀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 여기 또 매물대가 형성돼서 사야겠다. 여기서부터 또 의미가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락할 때부터 생긴 매물대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시체들이에요. 개미 시체들. 개미들만 다 물려 있어요. 세력이 미쳤다고 물립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롤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좀 예. 자, 이게 이제 사막 매물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가격대를 거의 5,600만, 거래량이 5,600만인 번이나 터졌어요. 여기서 뭐 회전도 일어났겠죠. 이게 뭐 여기 주식 전체 수가 아니겠죠. 이게 뭐 장롱에 있는 주식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여기 그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뚫으면 봐야겠다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횡보할 때 저 동성제약 되게 좋아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비중 엄청 실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사고 있었어요. 예. 이 매물대 뚫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주간 추천해서 이거 언급드렸잖아요. 여기 뚫었어요. 예. 그리고 의미 있는 매물대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매물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매물대를 해봤습니다. 매물대를 해봤고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매물대에 대해서는 너무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다는 아시는데 매물대라고 하면 약간 좀 초보자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뭐 HTS에서 주는 그냥 바 차트 보고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고 이렇게 하면 모양 빠지잖아요. 예, 전문가라고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켜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몰래 볼 거예요. 예, 몰래 볼 건데 그냥 정말 지극히 좋은 타당한 아주 뭐랄까 참조하기 좋은 지표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제가 주식 방송을 보니까 많이 안 켜놓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당당히 켜놓죠.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냥 직장인이고 예. 그냥 트레이딩을 그냥 여느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라든가 RS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파보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시장 잘 흘러가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